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경제학 입문, 경제학의 왕기초 챕터 2장 수요 공급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경제학이 뭘 다루는 학문입니까? 하면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그랬죠. 노동경제학은 뭘 다룰까요? 그래요, 시장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다루는 것이고요. 부동산 경제는 뭘 다룰까요? 그렇지, 시장 중에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다루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 합니다. AI한테 그림을 좀 그렸는데 시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무지개 같은 모양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아, 이분은 왜 어른인 것 같은데 카트에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도 아니고 카트에 타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요 시장의 기본 원리,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 수요자라 그러고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을 공급자, 이렇게 생산자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인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시장에 참여하는 두 경제 주체인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주어진 시장에서 가격을 보고 내가 얼마나 물건을 사야겠는가, 그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 얻어지게 된 게 바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자, 생산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생산자라는 것은 물건을 말 그대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주로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의 주체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공급 곡선, 서플라이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모여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교환을 통해서 거기서 둘 다 해피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 해피한 이득을,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요 우리가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지 말지,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할지 말지, 그걸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저 위에 떠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신호등 역할입니다. 신호등 역할이야. 신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아니 여러분, 교차로 사거리에서 내가 갈까 말까? 좌회전할까? 직진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 합시다.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저쪽에 차도 갈까 말까 하니까 잘못하다가 둘이 꽝 부딪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을 보고 결정을 해요. 그냥 빨간불 멈춰, 파란불 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호등의 신호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할까 말까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소비자들도 가격을 보고 야, 내가 저거를 아이스크림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2,000원의 만족이 있다 할게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지불하는 돈이 2,000원보다 싸, 1,000원이야. 그러면 1,000원을 내고 2,000원의 만족을 얻게 되잖아. 그 차이만큼이, 그렇죠,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 소비자 잉여 이렇게 하고요.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시장의 가격을 보고 자기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데 500원이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다 팔면 1,000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500원에 생산해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의 이득을 얻게 되겠죠. 이렇게 생산자도 시장에 참여해서 이득을 얻게 돼서 자발적인 교환에 참여합니다. 그걸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여기 시장에서의 가격을 보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가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조정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라는 게 잘 작동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삐끄덕거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 삐끄덕거려서 이 가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해. 여러분,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니까 신호등이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차 우리가 앞으로 더 얘기할 거고요. 자, 먼저 지금 여기 살펴본 것처럼 가격의 기능, 그게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신호 역할입니다. 시그널 역할합니다. 이걸 아담 스미스는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사실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이 가격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살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을 수요자, 소비자, 수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본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긴 할 텐데요. 수요라는 것은 demand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demand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요. 아, 나 갖고 싶어. 구입하고 싶어. 이해 가시겠죠? 자, 반대로요.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은 supply라고 합니다. supply. 생산자가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우리 수요 곡선을 차차 나중에 이제 그림을 해서 가격이 주어졌을 때 너 얼마나 살려고 하니 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텐데 그걸 그냥 말로만 표현한 게 이겁니다. 가격이 얼마 있어?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야. 당신은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얘기합니다. 여름이라는 한철 동안에 아이스크림을 몇 개나 사려고 합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수량,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수요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가 물건을 살까 말까? 얼마나 살까? 이런 것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또 소득, 다른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선호, 또 소비자의 예상, 그리고 소비자의 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차차 얘기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가격이 500원으로 50% 할인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소비자라고 하면은 물건을 더 많이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격은 그냥 1,000원 그대로 있는데 소득이 증가했어. 내가 갑자기 돈은 연봉이 올랐어. 월급이 올랐어. 그럼 내가 아유 아이스크림 그냥 껌값이네 사야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이스크림을 살까 팥빙수를 먹을까 고민했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팥빙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진 거잖아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련 상품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원래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자꾸 많이 먹게 되니까 뚱뚱해지더라. 그렇게 되면은 아이스크림을 아이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줄여야겠네. 소비자의 여러 가지 선호도 영향을 미치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지.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아이스크림을 조금 사두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산 공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은요 판매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너 얼마나 판매할 거야 가격이 주어졌을 때 그걸 바로 공급량 이렇게 얘기하고요.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게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팥빙수를 내가 생산하는데 이 팥빙수 가격은 그대로인데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비용을 들였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스크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요. 생산 요소의 가격,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거기 막 우유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유 가격이 비싸진다 할게요. 그럼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단가도 비싸지게 되겠죠. 그럼 내가 생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정부의 보조금, 또 역시 연관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공급자의 어떤 예상이라든가 공급자의 수에 따라서 생산을 얼마나 할 것인가, 네,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거래에 참여해서요.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니 소비자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이렇게 사려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합니다. 무슨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색깔이 있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소비자는
소비자는 맥스 최대 2,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다라고 할게요. 2,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때 실제 지불한 금액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할게요. 실제 지불한 가격이.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실제 1,000원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최대한 2,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1,000원에 샀잖아. 1,000원을 훨씬 더 싸게 오히려 남는 거잖아. 자기는 2,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 아, 내가 이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이 정도 사양이면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그 얘기를 다 하지 않지. 얼마예요? 아, 비싸네요. 이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싸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1,0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요게 소비자가 얻게 되는 요 차이가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개념 이렇게 잘 보시고 나중에 뭐 그래프로 이렇게 차차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불한 가격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 그 차이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아이스크림을 소비할 때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 수평축이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1개, 2개, 3개, 4개 소비하려고 하고요. 여기단 그냥 P의 가격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높이는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당신은 얼마까지 낼 생각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살 때 2,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2개 살 때 뭐 1,800원, 3개 살 때 뭐 1,400원 뭐 이렇게 가격이 있겠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 아이스크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000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가상적인 예입니다. 여기가 1,000원이야, 1,000원 이렇게. 소비자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살 때 최대한 2,000원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500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8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해볼게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몇 개까지 소비자는 사야 됩니까?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사야 돼. 왜냐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2,000원인데 1,000원 주고 샀으니까 이만큼 이득을 얻게 됩니다. 2개, 그것도 이득을 얻게 되지.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에 참가하게 되면 요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요. 요만큼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개까지 구입하게 되고 첫 번째 아이스크림에서는 1,000원의 이득을 얻고 두 번째는 이렇게 500원의 이득을 얻고 그래서 주어진 상품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차 다음에 또 우리가 할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요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된 게 그게 수요 곡선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은 하는 여기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그럼 이게 디맨드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 이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수요 곡선이야. 그러면 주어진 가격하에서 옆에서 보면 당신은 얼마까지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도 되고요. 밑에서 살펴본 거는 주어진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해서 이거를 maximum willingness to pay 요 표현 잘 봐두세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산자 잉여가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얻게 되는 실제 수입이 실제 얻게 되는 가격, 판매하는 가격이 생산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나름대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 우리 앞에 볼게. 아니 여기 보시면 생산자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만큼은 자기가 최소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 뭐 간평사가 되겠다, 회계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자격증을 따서 어떤 직책에 가서 요 정도 일을 하면 이만큼은 내가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임금이나 월급이 낮으면 일할 맛이 안 나게 되겠지. 마찬가지야.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500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500원 생산자는 요만큼만 받으면 나는 생산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1,000원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차이 있잖아. 요 차이.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자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500원인데 실제 받은 금액이 1,000원이잖아. 요 500원 차이만큼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 요 정도만 정리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자, 그 생산자의 받고자 하는 금액, 상품 단위당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나타낸 게 그게 바로 공급 곡선의 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상품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상품 단위에 대해서 약간 지불 받고자 한다라는 최소한의 가격, 최저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이 공급 곡선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이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이로 표현을 합니다. 높이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수취하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때 비용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됩니까? 받고자 하는 금액이 당연히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여러 가지 행동을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고요. 생산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공급 곡선이 되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서로 거래를 통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 이득이 바로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